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정오가 지나가는데요. 이 김건희의 이거 문자 폭로, 텔레그램 폭로는 이건 공작된 기획이고 어떻게든 한동훈만큼은 당대표를 시키지 않겠다는 김건희의 공작이죠.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그 용컨대와 국정은 김건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건희의 생각에 따라서. 저번 같은 경우에 그 나경원이 출마하면은 지난 그 당선거에는 무조건 당선되는 코스였죠. 근데 나경원을 밟아버리고 연판장 사태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국힘은 끝났다 그랬죠, 제가. 그때부터 확 돌아섰죠. 그 다음에 안철수한테, 정무수석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협박을 가해서 안철수도, 경선은 했지만은, 국민들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의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요번에도 저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서 안 되는 놈이에요. 저는 제 생각. 그 다음에 윤석열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놈이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하고 맞붙을 수는 없죠. 근데 한동훈이 그런 기계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는 뭐 한동훈이 의대한으로 계속 그 미친 늙은이들이 친윤을 하다가 친한으로 했고 둘이 살기 좋게 지내 하면서 한동훈을 갖다가 자기 대권으로 몰고 있는 이 국힘의 미친 늙은이들을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당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진 걸 보면은 뭐 타임라인 다 아실 거고, 1월 18일부터 1월 21일 사이에 일어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TV조선에서 그 유튜브 진행하는 데 보면은 그 기자가 나도 알고 있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4번이나 서로 왔다 갔다 했고 자기들은 그거 알면서도 안 밝혔다. 이 기자들이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여의도에 쫙 퍼져 있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들었다 그동안 그랬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기자 후배한테 난리도 아니야 형. 그 한동훈이가 그 김건희 무시해가지고 김건희가 엄청나게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냥 윤석열을 갖다가 찾고 있어. 박박 바가지 끌고 그러는 소리를 저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린 이야기를 절대 방송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지금까지 현재 시간까지 이걸 내가 7월 6일 11시 반에 녹화하는 건데 현재까지 언론을 쭉 보면은 건희가 동훈이한테 5번의 문자를 보냈대요. 5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동훈이가 다 씹었다는 거죠. 아우 씹었다가 지금 씹었다가 유행이에요. 씹었다가 그냥 무시한 거죠. 이 정치꾼들이라는 놈이 2030이나 MZ세대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서 괜히 용어를 막 쓰죠. 저 창피해 죽겠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 새끼 개새끼 소리를 하죠. 저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익십이 뭡니까? 익십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하면서 모든 유튜버 시사평론가들이 씹었다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건 찍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하는 관계로 진행은 해야 되겠고. 근데 5번의 문자를 냈는데 한동훈이가 다 무시했다. 그 다음에 통화도 시도했는데 한동훈이가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말이죠. 김건희가 완벽하게 국정을 장악했구나. 국정농단을 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언론 그 메이저 기자들이나 또 시사평론하는 애들 정계에 어느 정도 줄이 있는 애들 그 장성철이나 그런 쌈마이 말고 걔네들 얼핏 내비치는 게 뭐예요? 공천관리를 부탁했는데
건의가 공천을 부탁했는데 한동훈이가 단칼에 잘랐다. 최상병 사건에 자기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나 한동훈이가 익십하면서 답장도 안 주는 바람에 쥐가 할 말은 결국은 공천 개입이었죠. 이면을 보면은 공천 부탁을 했는데 한동훈이는 거기서 그거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또 잘라버리더라. 그러면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김건희가 깊숙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도 물론이고 그런 걸 봐야죠. 전번에 최재형이라는 얼치기 그 진보 목사가 그때 육성으로 다 터졌잖아요. 금융위원 그 말을 김건희의 목소리로 녹취가 됐잖아요. 국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윤석열을 능가하고 윤석열 위에 있다는 거지. 그것이 요번에 이거 문자 파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이면을 보셔야 되냐 하면은 이것들이 지금 국힘은 망했어요, 여러분. 왜 영부인의 문자를 씹었냐? 그 예의가 아니다. 사과를 한다 그랬으면 받아줬으면은 이만큼의 총선 참패는 안 가져왔지 않았겠느냐. 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나머지 3명이나 또는 한들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사과를 했으면은 더 총선을 패배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혐오가 강해요. 벌써 I believe 하면서 우리 남편은 훌륭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10년 검사제를 하면서 6시면 땡 하고 출근해가지고 자기한테 저녁밥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락에 갔죠. 그럼 요번에 사과를 했으면 더 나락으로 갔을 뻔했어요. 그건 윤석열이 화끈하게 사과했으면 됐어요. 근데 건의가 내가 직접 사과했다는 그런 거였죠. 네가 뭔데 사과를 해? 네가 대통령이야? 영부인이 직접 사과하는 건 없죠. 과거에 영부인이 문제가 되면 대표적인 게 이순자 문제였죠. 전두환이 사과하고 전두환이 날려버리고 내각을. 그 다음에 홍삼 트리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왜 사형제가 사과해요? 김대중이가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고, 김현철 같은 경우도 울면서 집어넣어 버렸고, 그 다음에 노무현은 나중에 되졌지만 권양숙 같은 경우도 권양숙은 안 나서고 노무현이가 사과를 하고 나중에 되지죠. 그게 대통령의 권력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소리죠. 김건희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두 부부가 사과하면 모를까. 그건 대통령이라는 왕 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건희를 잘라내고 깜방에 보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건 뇌물입니다. 뇌물. 300만 원짜리 디오백은 뇌물이에요. 법정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가 뭔데 사과를 하려고 덤벼들어? 그 이면을 보면은 내가 전국을 주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사과하려고 그러니 한동훈이 네가 이걸 잘 포장해가지고 내 공천도 받고 또 내가 실세라는 것을 너는 말하지 말고 사과를 잘 요리해가지고 개사과도 아니고 톤이야 톤인가? 그 김건희 윤석열 아들인가 딸이 개새끼 톤이야 인도 사과를 한다. 잘 포장해서 한번 난국을 뚫어봐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기가 찹니다. 김건희가 왜 이래? 지금이라도 그런 김건희 사과하라 그러죠. 그죠? 지금 사과해가지고 국민이 김건희 면상 보고 먹던 밥숟가락을 던질 판인데 사과해서 되겠어요? 당시에 한동훈이하고 사과할까 말까 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김건희는 김교환이라는 CBS 논설실장이라는 건 편집한 거고 재구성한 거고 한동훈이 명령한 거 한동훈이는 뻗친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대통령한테 여보 내가 미안하니까 디올백 여기 있어 갖고 가서 사과해 멍충아 그랬으면 됐죠. 동아일보도 오늘 사설을 보면은
김건희 이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떻게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한 번도 잠잠할 날이 없느냐. 당대표 뽑는다는 것들이 김건희 문제로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총선 누가 책임인지 책임론이나 들고 나온다. 그런 사설을 쓰죠. 이제는 김건희가 사과해도 늦었어요. 총선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김건희가 지가 헤쳐먹었더라도 그거 원래 멍청한 건데 유튜브 보면서 단순 무식한 게 유지 박사인데 어제 저기 채널 A에서 두드리는 거 보면은 나는 서울대 석사인데 왜 나보고 석사라 그러지 않는지 난 섭섭하다 하고 동원이한테 텔레그램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대학원이 그건 그냥 명예직으로 주는 거지. 네 2년 공부했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았냐? 그래 석사학위 아니죠. 얘는 지금 이상한 그 환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거쳐오고 자기가 했던 건 전부 다 옳은데 국민들이 자기를 많이 사냥한다고 김건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얼굴이 예쁜데 왜 가게 성형진 얼굴을 가지고 그러지? 나는 정상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 주가 조작이 아니야. 내가 왜 마녀 사냥당하지? 사회와 엄청나게 괴리가 되어 있고 창피함과 수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게 적골 아닙니까? 개 하나 지키려다가 사내 새끼가 상남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볼 적에 권력의 핵심이 누구한테 있었냐 하고 국민들을 경악한다는 거죠. 얼치기 평론가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이 나경원이 윤상인이 참 원희룡이 그 새끼 나쁜 새끼죠. 원희룡이는 당대표 나오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기 남미 어디 특사 갔다 와서 윤석열을 만나서 야 너 나가 그러니까 예 응아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나왔고 원희룡이가 또 이 문자 파동을 갖다가 원희룡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100% 김건희가 준 거 아니에요? 소스를. 그죠? 그럼 김건희 주도하에 원희룡이란 대타를 시켜서 한동훈을 갖다가 원판정이라 그러대? 연판장 돌려서 밟아버리라는 명령이죠. 이게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은 이 사건은 대통령도 아닌 애가 멍청한 것이 국힘의 공천과 국정농단을 개입한 거예요. 최순실이가 공천 개입했습니까? 장차관급을 개입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든 국민은 김건희 지게 진짜 실세였네? 지게 진짜 용컨대를 장악하고 있네? 윤석열 위에서 움직이네? 한동훈이를 지들이 갖다가 임명을 했더라도 비대위원장한테 지가 명령을 했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원희룡, 나경원, 윤상인이 나 이거 당대표 선거 안 할래요. 출마 안 할래요. 사표를 내야 정상이에요. 이런 개판이면은, 아사라판이면은 창피해서 못하겠다. 근데 총선 책임론을 갖고 들어오죠. 총선 책임론은 한동훈, 김건희, 원희룡. 아니,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이 99%고, 윤석열과 김건희도 한 몸이니, 그것들이 99%고, 한동훈이 한 10% 돼요. 윤석열, 김건희 89% 되고, 한 10% 돼요. 세 명은 쌤쌍둥이였죠. 그동안 한동훈이가 김건희한테 형수님 하면서 나이도 한두 살 뿐이 차이 안 나죠. 하여튼 등신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수많은 문자와 카톡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개된 거고. 그런데 텔레그램은 안 했겠어요? 이건 진짜 고발을 해야 돼요. 누가 고발하면은 한동훈 핸드폰 뽑고 김건희 핸드폰 뽑아가지고 보면은 오만 국정농단이 다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 한동훈이라는 이 꼬맹이도. 그렇죠? 지금 당장 나오는 게 5번의 문자를 보냈다는 건 팩트로 막 떠들고 있잖아요. 메이저 언론에서. 근데 다 씹었다. 그게 5번 문자 보낸 거를 편집해가지고 김교환인가 KBS 논설 실장이라는 놈이 조작을 해서 내놨고 김건희가 시킨 거죠. 김건희가 지금 당대표를 주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그 당대표 선거도 나경원을 왜 그렇게 밟는지 이해가 안 갔죠. 제가 그때 계속 그랬죠. 김건희가 올라탔다. 김건희가 나경원을 싫어한다. 그래 배현진을 선도해두고 조수진을 선도해가지고 연판정 돌리고 이랬다. 요번에도 김건희가 원희룡을 대타를 아이고 원희룡 이 새끼야 너 봉알 떼버려 이 새끼야. 아이고 한심한 새끼. 원희룡을 자객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물리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심에 저는 아직까지 이건 몰라요. 김건희에 대한 혐오가 너무 강해요. 당내로 들어가 봐도 말을 못하다 뿐이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할 만한인가 쏟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3명을 보면 저놈들도 왜 이래 짜자는 가지고 공격하지? 왜 한동훈만 공격하지? 지네 할 말만 하면 되는데 다 엉클했다는 거죠. 한동훈이라는 놈은 나와서는 안 될 전당대회에 나왔죠. 총선 참표를 쥐가 했으니까. 일조를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희룡이라는 놈도 나오면 안 되죠. 양평고속도로 그냥 김건희 치마 싸구로 놓고 백지야 분필로 지워버렸으니까. 분필로 이거 지우개로 지워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오지 않아야 될 놈들이 2명 나왔고 그래도 나와야 될 나경원하고 윤상현이 나왔죠. 그냥 원희룡하고 한동훈이하고 쥐어뜯던 물리던 놔두고 윤상현 나경원 너희들 그만둬. 이게 무슨 창피냐.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늙은이들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가 보수를 괴멸시키고 당을 망치고 총선을 참패한 주범인데도 그냥 한동훈을 빨아요. 또 친윤들은 원희룡을 밀고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TV 몇 명 안 보는데 댓글 날리는 건 기가 찹니다. 한동훈으로 변한 친윤 김건희 파들이 그 늙은이들 특히 여자들이 5만 60글 희개망측한 댓글을 다 달아요. 1000명도 안 보는데 엄청 달려요. 다 지워버려서 삭제하고 탈퇴시켜버려서 그러지. 자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면은 윤석열을 쳐야 돼요. 김건희를 치고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보수라면은 한동훈 주새끼는 지금 윤석열하고 각을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이건 공작이다. 자기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배신자로는 이어서 김건희의 녹취록이 터졌는데 김건희의 그 당시에 문자 다수통이라 그러니까 더 있을 거예요. 둘이 연인 관계 같아. 그걸 보니까 한동훈이 말하기를 그때 전체적인 그 내용은 김건희가 자기는 사과를 못한다는 거였다. 쪽팔려서 사과를 못한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갖고 오면서 김건희가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걸 안 받아줬냐. 영부인의 말을 씹었냐. 씹으면 어때? 말씀드렸죠.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김건희가. 하려면 지가 그냥 윤석열한테 뭉충아 내가 앞으로 안 나갈 테니 사과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절하지 않은 우리 마마 영부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거 큰일이다.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것이 좀 무식하고 시중에 소문이 쫙 돌았죠. 버이와는 윤석열이고 버이 재료가 김건희고 지금 그 요번에 최상병 특검법 그 청문회에 있을 적에 다 보면은 02, 800, 7070이 누가 발신을 했느냐. 그거 전부 다 김건희를 향하고 있죠. 얼추기 평균 5층이다 5층. 대통령실이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5층인데 거기에 김건희가 근무한다. 거기서 발신됐을 것이다. 그래서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상황실장이나 전부 다 모르는데 몰라요. 거부로 어디서 나왔는지 국가기밀의 이름 그게 김건희예요.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모든 게 거기서, 김건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희룡이나 한동훈이 원래 지금 그거 버려졌고, 나경원과 윤상현은 살려면은, 이거 국정농단이다. 어떻게 김건희 저게, 아무 지위도 없고, 아무, 법적인 보장도 없는 것이 국정에 개입했느냐, 당 공천에 개입했느냐, 쥐가 하려면 그냥 지 혼자 사과하면 되지. 왜 지금 와서 저지랄이냐고 공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정상적인 정치인이 되죠. 모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망한 당이에요. 응? 오늘 유승민 나와서도 그런 말 하네? 뭐라 그랬어? 나 참 답답하네, 이 양반도. 아니, 김건희가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한동훈 허락을 받아야 하냐? 한동훈도 이상하다. 검찰총장 때 부인 때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검찰총장 부인 때는 공적관계였니? 이렇게 묻죠. 그래, 맞긴 맞아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민정수석 역할, 인사위원장 역할을 했죠. 그때 김건희하고 윤석열 사바사바 해가지고 인사를 개판으로 만들었죠. 이런 새끼가 지금 윤석열하고 각을 지겠다는 소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볼 적에 야, 저 캐비넷 계속 열 거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심은 윤석열한테 지지율이 20%뿐이 안 되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혐오가 있고, 또 진보 중도, 합리적 이성에서는 한동훈 지식도 똑같은 놈이고 국정농단 한 놈인데, 저게 당대표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나라가. 징글징글합니다. 얼치기 평론가들이 이해하는 거 보면은. 유튜버들. 왜 유튜버들이, 시사평론 유튜버들이 방송국에 딸린 유튜브를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망한 거예요, 나라가. 결과는 엄청나게 참혹할 겁니다. 참혹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